첫날 밤 신방에선 조용한 숨소리와 촛불 타는 소리만 들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화령살리는 상상도 못한 소리로 뒤집어졌지요. 아이고 이놈 놓거라. 신랑의 비명과 함께 무언가가 신랑을 그대로 끌고 나와 마루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신방에서 애틋한 속삭임이 들릴 줄 알았던 그 순간 문틈으로 스며든 정체불명의 기운이 신랑을 그대로 끌어내려 마루까지 질질 끌고 갔다니요. 도대체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충청도 화령살리라는 작은 마을에 그날 밤은 유난히 환했어요. 39회를 홀로 살아온 노총각 목수 방두석이 드디어 혼인을 올린 날이었죠. 평생 대패질과 망치질로 남의 집 기둥만 세워주던 사내가 처음으로 자기 신방의 촛불을 켠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고운 화롯을 차려입은 새색시 임초연은 수줍게 눈을 내리깔고 앉아 있었죠. 두석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말 한마디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9평생 여자 옆에 제대로 앉아본 적도 없는 사내였으니까요. 어색한 정적이 신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두석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무릎을 슬그머니 당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틈에서 킁킁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방앗간을 지키는 황구, 멍돌이였죠. 멍돌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쫓는 듯 신방 쪽으로 코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이 조금 열린 틈으로 쏜살같이 파고들었어요. 이놈이. 두석이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멍돌이는 이미 그의 도포자락을 입에 물고 사정없이 당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 놓거라. 두석이 뒤로 낮아빠지는 순간 돗자리가 뒤집혔어요. 이불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죠. 그리고 신랑과 개가 한 덩어리처럼 뒤엉키며 쾅 소리와 함께 신방 문을 박차고 마루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대청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어른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아이고, 첫날 밤에 무슨 꼴이여. 저게 신방에서 일어나는 소리란 말이여? 신랑이 개한테 끌려 나온 거 맞아? 촛불 아래 도포는 찢어지고 상투는 흐트러진 신랑이 황구 한 마리와 뒤엉켜 마루에 나뒹구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소리가 일순 뚝 끊겼어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죠. 신방 안에 홀로 남겨진 초연은 흐트러진 이불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놀란 건지, 기가 막힌 건지, 아니면 웃음을 참고 있는 건지. 마루에 나뒹굴어 있던 두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멍돌이는 이미 마당으로 도망쳐 있었습니다. 두석은 흐트러진 상투를 매만지며 신방 문을 바라봤어요. 그 문 안으로 다시 들어갈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았죠. 39평생 기다려온 첫날 밤은 그렇게 개 한 마리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령살리 장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어요. 생선 파는 안악내 옆으로 엿장수가 가위질을 하고 두부장수 목소리가 골목을 타고 울려 퍼지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함을 단번에 뒤집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소문꾼 곡진댁이었어요. 곡진댁은 이미 아침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어젯밤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들을 사람, 안 들을 사람 가릴 것 없이 죄다 붙잡고서 떠들어댔어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 신랑이 개한테 끌려 나오는 걸. 사람들이 하나둘 곡진댁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도포는 완전히 찢어졌고 상투는 풀어 헤쳐지고 신랑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 옆에는 황구가 딱 붙어서
으르렁대고 있었지 뭐예요. 첫날 밤에 그런 꼴을 봤으니 제 눈을 의심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노총각이 첫날 밤부터 망했네. 걔가 신랑보다 기세가 셌던 거 아니요? 신부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가엾지 가여워. 곡진댁은 사람들이 웃을수록 이야기에 더 살을 붙였습니다. 신방이 완전히 개판이 됐죠. 개판. 이불은 공중으로 날아가고 돗자리는 뒤집어지고. 처음엔 무슨 싸움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뛰쳐나온 게 신랑이랑 걔였어요. 신랑이 걔한테 진 거잖아. 그 나이에 혼인해서 하필 걔한테 첫날 밤을 빼앗기다니. 웃음이 웃음을 불렀어요. 이야기는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느새 곡진댁 주변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죠. 두부장수도 두부 파는 걸 잠깐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엿장수도 가위질을 멈췄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소문은 이미 장터 전체를 돌고 있었어요. 방두석이가 첫날 밤에 걔한테 물렸다더라. 노총각이 39에 혼인했는데 걔가 회방 났다지. 신부가 참 딱하다 딱해. 소문이란 게 원래 발이 빠른 법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이웃 마을까지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저녁 무렵에는 한 번도 방두석을 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정작 그 소문의 주인공은요. 방두석은 그날 하루 종일 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방 구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자신을 향한 것만 같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평생 남의 집 기둥을 세워주며 묵묵히 살아온 사내가 생애 가장 기쁜 날 아침에 생애의 가장 큰 수모를 당하고 있었죠. 안방 구석이었어요. 두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들렸고 그 바람결에 장터 쪽 웃음소리가 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어젯밤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뒤집어진 돗자리, 공중으로 날아간 이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어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지금도 가슴 한가운데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았어요. 아씨가 얼마나 놀랐을까. 두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꼴로 첫날 밤을 맞이했으니. 하지만 그 부끄러움 안쪽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혼례 바로 전날 일이었습니다. 두석은 해가 기울 무렵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택해 한약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추고 멈추었다가 다시 발을 떼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평생 처음 맞는 첫날 밤인데 39이 되도록 혼자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었고 신방이 어떤 곳인지 머리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아씨 앞에서 변변치 못해 보이면 어쩌나. 그 생각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죠. 결국 두석은 모자를 눌러쓰고 한약방 문을 밀었습니다. 저 첫날 밤에 조금 도움이 되는 약이 있겠소? 한약방 도령이 두석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슬그머니 약재 서랍을 열었어요. 아유, 걱정 마십시오. 이 약이면 열산에도 부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곤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죠. 다만 이 약재 안의 기력에 아주 좋은 귀한 약재가 조금 있습니다. 사람이 드셔도 문제는 없는데요. 향이 좀 강한 편이에요. 두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력에 좋다니 혹했지요. 잠깐 망설였지만 내일 당장 신방에 들어가야 하는 사내의 마음이 그 망설임을 금세 밀어냈죠. 아씨 앞에서 부족해 보이고 싶지 않다. 그 마음 하나로 두석은 약재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약 냄새가 밤중에 멍도리를 그토록 미치게 만들 줄은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삐걱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초연이었죠. 두석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말을 들을지 몰라 온몸이 굳어버렸죠. 서방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두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은 다 내 잘못이오. 혼인을 깨고 싶으시다면 그리하셔도 좋소. 방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초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 걔가 미친 게 서방님 탓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소. 두석은 그제야 얼떨떨한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연은 두석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치맛자락을 가지런히 여미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잠시 두석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다그치는 것도 탓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서방님, 낮에 한약방에 다녀오셨지요? 두석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얘 아씨가 실망할까 두려워서 변변치 못한 몸이라도 조금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끝이 흐려지며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초연은 그 말을 끊지 않았죠. 다 들은 뒤에야 살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약에 기력 회복용 약재가 섞여 있었죠? 두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초연의 눈이 부드럽게 휘어 있었습니다. 그 약 냄새는 사람한테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짐승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죠. 멍돌이는 원래도 냄새에 민감한 녀석이었습니다. 서방님이 그 약을 드신 채로 신방에 들어오시니 멍돌이가 그 냄새를 쫓아온 거예요. 두석은 멍하니 초연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초연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변명도 위로도 아닌 그냥 사실이었죠. 두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기분이었어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짓눌러온 그 무게가 겨우 그 한마디에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죠. 초연이 입술을 꾹 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를 참으려는 것 같았는데 이내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크크.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 조금 웃겼소. 두석이 멈칫했어요. 신방에서 개를 끌어안고 마루까지 굴러나온 서방님이라니요. 이 고을에서 2번 다시 못 볼 구경 아니겠소? 그 말에 두석의 얼굴이 또다시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창피함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살짝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초연의 웃음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비웃는 것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죠. 함께 이 황당한 밤을 기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두석은 쑥스럽게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그게 참으로 면목이 없소. 면목이 없을 게 뭐가 있습니까? 초연이 웃음기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준비하려 했던 마음이었는데요. 그 말이 두석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가서 박혔어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신방 안에 흐르는 공기가 조금 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무겁고 어두운 것들이 조금씩 거쳐나가고 있었죠. 두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그 난리통 이후로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쉰 것 같았어요. 잠시 고요가 흘렀어요. 초연은 무릎 위에 얹었던 손을 천천히 소매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소매 안쪽에서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두석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 그냥 바라봤죠. 초연은 종이를 바로 건네지 않았습니다. 잠깐 손 위에 올려놓은 채 말을 고르는 것처럼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서방님, 예.
사실 저는 원래 이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두석의 눈썹이 가볍게 올라갔어요. 이 혼인 전에 다른 혼사 얘기가 먼저 있었죠. 이 고을 성참봉 집안이었습니다. 두석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성참봉이라면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60을 훌쩍 넘긴 양반으로 이미 본처가 있는 집안이었죠. 재산은 많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 좋은 말을 듣는 위인이 아니었어요. 첩으로 들어가는 혼사였습니다. 초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안에 오래 눌러온 무게 같은 게 느껴졌죠.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저로서는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줄만 알았어요. 두석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혼사가 갑자기 없던 일이 됐죠. 초연이 손 위의 종이를 두석 앞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서방님이 땅 문서를 내놓으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소. 두석의 숨이 잠깐 멎었어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굳이 펼쳐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그건 그냥 두석이 말을 흐렸습니다. 아씨가 억울할 것 같아서 그냥 그뿐이요. 그뿐이라고요. 초연이 조용히 되받았어요.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평생 모아온 땅을 내놓으면서 그뿐이라고 하시는 서방님이요. 두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옆으로 달아났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두석이 목수일을 하며 10수년에 걸쳐 장만한 땅이었어요. 그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그걸 성참봉 집안에 쥐어주고 혼사를 없던 일로 만든 겁니다. 왜 그랬느냐고 누가 물으면 두석 자신도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처자가 나이 많은 양반의 첩으로 팔려가는 꼴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게 그냥 안 됐어요. 그런데 초연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서방님한테 어젯밤 일 하나로 손가락질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소? 그 말이 두석의 가슴 한가운데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두석은 한참 만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연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울기 직전의 눈이었죠. 그제야 두석은 깨달았습니다. 홀레날 초연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어요. 뭔가를 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그 묘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이런 마음이었죠. 두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씨.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살짝 잠겨 있었어요. 초연이 먼저 눈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곤 괜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두석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으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비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소란과 오늘 아침의 굴욕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이 방 안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두석은 그제야 조금, 아주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장터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생선 장수 고함 소리, 엿장수 가위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뒤섞여 늘 그렇듯 시끌벅적했어요. 그런데 그 소란 한가운데 또 곡진댁이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이야기였어요. 새로운 사람을 붙잡을 때마다 처음 하는 얘기인 것처럼 신이 나서 풀어놓고 있었죠. 첫날 밤에 걔한테 끌려 나온 신랑이라니 참 기막힌 일이지 않소? 39에 어렵게 혼인했는데 걔한테 첫날 밤을 빼앗겼으니 그게 보통 망신이에요? 주변에 서너 명이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목수 말이죠? 그 양반 요즘도 대문을 안 열고 있다더라. 신부가 참 딱하지. 오죽했으면 곡진댁이 더 신이 나서 입을 열려던 참이었어요. 곡진어멈.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크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장터 소음을 뚫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초연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팔에 걸친 채 똑바로 서 있었어요. 수줍게 눈을 내리깔던 홀레날의 새색시가 아니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고 발걸음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곡진댁이 멈칫했습니다. 아, 아씨가 여기를. 첫날 밤 난동, 서방님 탓이 아니오. 초연은 애두르지 않았어요. 첫 마디부터 곧장 들어갔습니다. 서방님이 혼례 전날 한약방에서 구해온 약이 있었소. 저를 위해 준비하려 했던 약이었죠. 그런데 그 약재 안에 기력에 좋다는 기력용 회복용 약재가 섞여 있었고 그 냄새가 멍도리를 자극한 겁니다. 짐승은 그런 냄새에 민감하니까요. 장터가 조용해졌어요. 생선 장수도 손을 멈췄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곡진댁이 어색하게 웃으며 받아쳤어요. 아유, 아씨. 그래도 꼴이 우스웠던 건 사실 아니겠소? 신방에서 개랑 뒹굴었으니. 우스운 꼴이요. 초연이 조용히 되받았습니다. 나를 첩으로 팔려가게 생긴 혼사를 누가 막았는지 어멈도 알고 있을 것이요. 그 말에 곡진댁의 얼굴이 굳었어요. 장터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거치고 뭔가를 새로 듣고 있는 얼굴들이 됐어요. 초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땅을 내놓으면서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처자가 억울한 혼사에 팔려가는 걸 막아준 서방님이요. 그런 사람한테 개가 날뛴 하룻밤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게 옳은 일이겠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곡진댁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초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제 서방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바구니를 고쳐들고 돌아섰어요. 발걸음은 처음과 똑같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터가 한동안 조용했고 웃음소리도 수군거림도 멎어 있었죠. 사람들은 초연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목수, 장가 잘 갔네. 낮고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장터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곡진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장바구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장터에서 방두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웃음만 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한마디가 꼭 따라붙었어요. 근데 그 아씨 보통이 아니더라. 그날 밤이었어요. 장터에서 돌아온 초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고 밥상을 들여왔고 두석과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두석은 밥을 먹는 내내 초연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전해 들었어요. 마을 안악 하나가 담장 너머로 슬쩍 귀띔해줬죠. 초연이 곡진댁 앞에서 한 말들이 고스란히 두석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밥숟가락을 드는 손이 어쩐지 무거웠어요. 고마운 건지 미안한 건지 아니면 그 둘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요. 밥상을 물리고 나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왜 흔들리는지 두석은 괜히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때 초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예, 아씨. 초연은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직 첫날 밤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죠? 두석의 귀가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어젯밤은 개가 끼어들었으니 첫날 밤이라 할 수가 없지 않소? 초연이 웃음기를 살짝 머금으며 말을 이었어요. 멍도리가 주인공이었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었으니까요. 두석은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가 진짜 첫날 밤이지 않겠소. 초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첫날 밤으로요. 두석은 천천히 초연을 바라봤어요. 혼례날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보였습니다. 화롯을 벗고 수줍음도 한꺼풀 벗고 장터에서 서슴없이 자신을 지켜준 그 사람이 지금 촛불 아래 앉아 있었어요. 두석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초연의 손이 그 위에 얹혔어요. 따뜻했습니다. 작고 단단하고 따뜻했어요. 아씨, 두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날 다시 살리는구려. 초연은 대답 대신 손을 살짝 쥐었어요. 촛불이 또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꺼질 것처럼 흔들리더니 이내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신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도 어느새 잦아들어 있었어요. 멍돌이도 그날 밤만큼은 마당 어딘가에서 얌전히 엎드려 있었죠. 아무도 신방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뒤집어진 돗자리도 공중으로 날아간 이불도 마루까지 굴러떨어진 신랑도 이제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됐어요. 촛불 아래 두 사람의 온기가 차분하게 스며들었습니다. 39 노총각의 진짜 첫날 밤은 그렇게 소란도 없이 조용히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밤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그렇게 몇 해가 쌓이는 동안 화령살리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새로운 집이 들어서고 낯선 얼굴이 늘어나고 장터도 예전보다 커졌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방두석과 임초연의 집이었어요. 그 집에는 어느새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마당이 좁게 느껴질 만큼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두석은 여전히 대패질을 하고 망치를 두드렸고 초연은 여전히 그 곁에서 단단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소박했지만 모자라지 않았어요. 시끄러웠지만 따뜻했죠. 멍돌이도 그 집 마당에서 함께 늙어갔습니다. 털이 희끗희끗해지고 뛰는 속도가 느려졌어도 여전히 아이들이 다가오면 꼬리를 흔들었어요. 두석은 가끔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가 멍돌이와 눈이 마주치면 멈춰 서곤 했습니다. 그러면 멍돌이는 느릿느릿 꼬리를 흔들었어요. 두석은 그럴 때마다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이놈 때문에 첫날 밤이 난리가 났었지. 그 생각을 하면 이제는 창피하기보다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질하며 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장터에서 배를 잡고 웃던 사람들이었고 소문을 퍼뜨리며 며칠을 떠들어댔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쌓이면서 그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빛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박목수? 첫날 밤에 개까지 질투하게 만든 사내라지. 웃음이 섞인 말이었지만 조롱은 아니었어요. 그 아씨가 장터에서 한 말 기억하오? 보통 여자가 아니더라니까. 그 집 참 잘 살더라. 처음엔 웃겼는데 이제 보면 부럽지 뭐요. 곡진댁도 이제는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처음부터 두석 편이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사람이란 게 원래 그런 법이었죠.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두석이 마루에 걸터앉아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첫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첫날 밤에 걔한테 끌려 나온 게 진짜예요? 동네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두석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그게 말이다.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아버지가 걔를 시험해 본 것이지.
멍돌이 기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거든.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그건 어른이 되면 안다.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흩어졌어요. 두석은 아무렇지 않은 척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초연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소리 죽여 참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는지 크크크 소리가 담장을 넘을 기세였습니다. 두석은 못 들은 척했어요. 그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마당을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햇살에 눈을 개슴츠레 뜬 멍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죠. 39의 개한테 첫날 밤을 박살낸 노총각이 이제는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마당을 내다보며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화령살리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어요. 웃음으로 시작해서 따뜻함으로 끝나는 이야기였습니다. 황당하고 부끄럽고 또 뭉클한 딱 사람 사는 것 같은 이야기였죠. 누군가 처음 듣고 웃으면 옆 사람이 꼭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 집 참 잘 살았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복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